최근 프리미어리그 감독의 한마디가 영국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에디 하우 감독입니다. 현재 뉴캐슬을 지휘하고 있는 그는 토트넘과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에디 하우 감독은 기자로부터 최근 손흥민의 득점력이 되살아났는데 토트넘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디 하우 감독은 놀라운 발언을 해서 기자회견장에는 일순간 정적이 찾아왔는데요. 그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술보다 토트넘의 전술에 달려있다 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째서 뉴캐슬 감독이 이러한 발언을 했던 것인지 발빠른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과 뉴캐슬의 치열한 선두권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양팀 모두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 4위 안착을 목표로 두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는 승점 6점이 걸린 무척 중요한 경기입니다. 뉴캐슬은 지난 아스톤 빌라 원정에서 가히 이번 시즌 최악의 경기라고 생각될 만큼 무기력한 0대3 패배를 당하며 연승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결국 지난 패배에 절치부심한 뉴캐슬의 각오는 남다른데요. 반면 토트넘 내부는 감독도 단장도 없는 몹시 혼란스러운 상황이며 이에 대해 영국 매체는 토트넘이 벼랑 끝으로 밀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챔스권 재진입을 위해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뉴캐슬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된 것인데요. 특히 토트넘은 뉴캐슬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르고도 승점 3점이 뒤처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사활을 걸고 반드시 이겨서 승점 동률을 만들고 추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이번 경기의 결과에 따라 맨유와 뉴캐슬과의 챔스 경쟁 구도가 재점화될지 아니면 토트넘이 챔스권에서 완전히 밀려나서 아스톤 빌라, 브라이턴과 유로파 경쟁이나 해야 될 것인지 향후 판도가 결정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런데 영국 스포츠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승리의 열쇠는 손흥민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토트넘의 공격은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특히 해리 케인보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했을 때 득점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도했는데요. 올 시즌 토트넘은 케인에게 많은 공을 몰아주었으나 해리 케인의 득점력은 시즌 전반기에 비하면 저조해졌으며 이는 오직 해리 케인을 향하는 크로스 패턴이 읽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최근 득점력이 다시 살아난 손흥민은 케인과 상반된 경기력을 보이며 차는 족족 뉴요 슈팅으로 매우 높은 슈팅 정확도와 패스 및 드리블에서도 인상적인 활약을 선보이며 토트넘 공격의 핵심이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최근 토트넘은 손흥민을 제외한 공격수들이 모두 부진하다 보니 손흥민이 없으면 득점을 비롯해 공격이 아예 안 돌아간다는 의미와도 같은데요. 이렇듯 손흥민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뉴캐슬의 에디 하우 감독의 한마디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전 기자회견에서 토트넘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질문을 받던 중 기자로부터 최근 손흥민의 득점력이 살아났는데 어떻게 막을 것인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본머스전에서 게리 오닐 감독이 선보였던 수비 전술과도 관련이 있었는데요. 게리 오닐 감독은 손흥민을 막기 위해 수비수들에게 강한 수비 압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중거리 슈팅이 특기인 손흥민에게는 조금의 슈팅할 공간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최소 2~3명은 손흥민을 따라다닐 만큼 집요한 밀착 방어를 선보였는데요. 그럼에도 손흥민은 여유롭게 압박을 따돌리며 득점에 성공했다 보니 어떻게 손흥민을 막을 것인지 에디 하우 감독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이에 에디 하우 감독은 손흥민 같은 유형의 공격수는 정말 까다롭다. 그는 그라운드 위의 공간 어디에서나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 손흥민이 시즌 전반기 폼이 좋지 않다는 평을 들을 때도 나는 그가 제 몫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손흥민에게도 약점은 존재한다. 나는 그 약점이 손흥민 개인보다는 팀 단위 전술적인 부분에 있다고 본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 부분을 공략할 것이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 같은 에디 하우 감독의 발언은 콘테 체제의 전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스텔리니 코치의 전술을 지적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사실상 도발이나 다름없었던 에디 하우 감독의 한마디는 영국 축구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세계적인 명장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 역시 비슷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펩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 손흥민은 상대 풀백과 중앙 수비수를 공략하는 특별한 선수다. 그래서 중앙 수비수는 반드시 이 공간을 막아야 하지만 어렵다. 그는 엄청난 스피드로 뒷공간을 침투하는 데다가 라인 브레이킹의 교과서 같은 플레이를 선보인다. 그리고 침투 후 이어지는 완벽한 양발 마무리 능력 역시 그를 막기 어려운 이유다. 라고 말하며 언제나 맨시티를 애먹게 만들었던 선수는 손흥민이었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감독 로이 호지스는 토트넘과 경기 후 손흥민을 완전히 틀어막는 것은 다리에 총을 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에 가깝다. 나는 우리 선수들에게 손흥민을 막으라고 쉽게 말할 수 없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단 한 번의 찬스도 골로 연결지을 수 있는 선수이기에
그의 앞에서는 어떠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손흥민을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독일 시절부터 손흥민에게 탈탈 털렸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토트넘과 경기를 할 때면 손흥민을 늘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클롭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 수비수 개인에게 손흥민을 마크하라고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팀 단위로 협동하고 조직력 있는 수비를 보일 것이다. 라며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는 수비수 한 명으로는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최근 뉴캐슬의 에디 하우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답변과 비슷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은 강한 팀이지만 전술과 조직력에서 뉴캐슬이 앞서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이번 시즌 토트넘은 불안한 수비 문제 외에도 전술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토트넘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감독도 단장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빠졌지만 최근 손흥민의 득점력이 살아난 것은 고무적입니다. 이는 스텔리니 코치가 전술에 조금은 변화를 줬기 때문에 라인업과 기본적인 전술틀은 그대로지만 콘테 감독 시절 중원까지 내려와 볼을 받던 손흥민의 위치가 스텔리니 체제 이후 상대 최종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위치로 조정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토트넘은 뉴캐슬전 이후로도 맨유와 리버풀 같은 강팀을 상대로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과연 토트넘이 죽음의 3연전에서 살아남아 다음 시즌 챔스 진출에 성공할 것인지 많은 팬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토트넘이 해리케인의 이적료를 책정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에서는 해리케인에게 한화 약 1,455억 원의 이적료를 책정했으며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되는 케인은 잔류를 선택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맨유와 파리 같은 구단에서 다양한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레비 회장은 케인의 동상을 세우겠다고 말하며 케인 잔류를 설득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 에릭센이 토트넘과 재계약을 완강히 거부함에도 배짱을 부리며 마지막까지 협상을 시도하던 레비 회장은 결국 에릭센의 몸값으로 1억 유로에서 폭락한 금액인 2천만 유로를 받고 판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레비 회장은 에릭센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 케인의 몸값이 최고로 평가받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케인을 떠나보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케인의 이적만큼이나 높은 관심사는 바로 케인의 파트너 손흥민의 거취 여부인데요. 현재 많은 구단에서 손흥민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토트넘 입장에서도 리빌딩과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케인의 이적은 아직 재계약 기간이 남은 손흥민의 이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손흥민과 케인은 토트넘에서 시간이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손흥민 관련 이적 소식 전해지는 대로 발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